세상 전의 사람 나라 아태쟁패 6번째,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조국이 어제 민정수석 그만두고 교체됐죠. 딴 사람으로. 이게 정상적인 인사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자른 거다. 왜 그랬을까?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소중화 노선에 기획과 주도를 조국이 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국을 자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문 정권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자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차차차 할 테니까. 볼턴이 24일 날 한국에 왔죠. 일본 거쳐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날 한 5시쯤 이발을 하러 그 미장원에 갔어요.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 JTBC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보는데, 밑에 자막으로 쭉 나오는데 뭐. 조국 교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후임은 누구? 이래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가냐 말이야. 아니, 조국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교체하는 게, 그러면서 제가 딱 그걸 보고 나서 딱 생각이 들어요. 아, 올 것이 왔다. 미국이 드디어 요구했구나. 조국 잘라라. 조국이 안 자르면 문제 해결 안 된다. 명확하게 의사 전달했구나. 내가 지금 미국이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24일 날 그때 자막으로 나오기는 빠르면 내일 교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틀 후에 교체했죠, 그죠? 26일 날 어제 교체했습니다. 이 아베외라는 게 사실은 아베가 돌격대장만 한 거지. 실제로는 미국이 배후다. 그래서 이 아베 공격은 핵심은 이런 거다. 미일한. 이제 이게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제 뭐 머리에 좀 익숙하죠, 그죠? 내가 의도적으로 한미일 안 겁니다. 이건 힘의 관계를 딱 설명하는 게 미일한이기 때문에. 미일한 소중한 노선 때문에 깨졌던 미일한 중국 포위 전선을 재건하기 위한 작전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재건이 안 되면
미국의 패권도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될 테니까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많이 컸죠? 자, 아베외라는 이게 적반하장이죠, 그죠? 식민지 지배하고 그 강제 저축해 놔놓고 그 돈 뭡니까 이 통장 보관하고 명부 보관하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걸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한국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세계 자유문제 질서까지 파괴해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한국을 기습 공격했잖아요. 이건 너무나 간악한 도발이에요. 그래서 강제노동 이 판결,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1965년에 이미 끝난 일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소재 부품 기술 있잖아요. 그걸 무기화하죠. 그렇죠, 그죠? 이게 제국주의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 질서를 그 전날까지 외치다가 바로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을 하고, 진짜 악랄한, 간악한 공격이에요. 근데 그 배후는 사실은 미국이다 하는 건 지금 누누이 얘기했죠. 미국이요, 일본 도와준 거는 한국과 관련해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은 한 번도 한국 편이, 일본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 번도 한국 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왜 미국이라면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죽고 못 사는지. 노일 전쟁 때요, 일본 전비의 60%를 영국과 미국이 대줬어요. 일본 이기라고. 그 다음에 이기고 나니까 가스라 테프트 밀약 맺어가지고 한반도 느그머라 했어요. 일본한테. 그 다음에 일본과 남한의 군정을 하면서도 그 입맛에 맞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일본은 제법 품위 있는 민주국가, 말하자면 좌우공존 민주국가를 만들었죠. 일본은. 그죠? 근데 한국은 완전 반공 독재 체제, 미군 기지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아직도 기지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본과 한국을 박정희를 이용해가지고 한일협정을, 그죠? 엉터리 한일협정을 맺도록 해가지고 소위 미일한 반공전선을 구축하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소중한 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아베를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죠? 아니, 소중한 노선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소중하러 가요?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탈피하는 건 맞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소중하러 간 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한국은 이런 일에, 그죠? 미국이 모든 걸 다 개입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미국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전은 뭐냐 하면은 한국이 소중화해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일이 꼬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일 한 중국 포위 전선을 다시
구축하는 것. 그것이 이 작전의 아베외란의 목적이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슬픈 내전, 토착 왜구대 좌파. 근데요, 이렇게 외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흔히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 망했다 하잖아, 그죠? 지금 또 솔직히 말해서, 그죠? 당파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 시민들은 있잖아, 그죠? 어떻게 해요? 거의 불매운동에 나서잖아. 근데 이놈들은 그냥 당파 싸움하고 있어요. 그 당파 싸움 한대요. 반문과 친문이 당파 싸움해요. 반문과 친문이. 반문은 뭐냐 하면은 아베를 무조건 죽여야 돼. 그 문재인을 무조건 거부하고 죽여야 되니까. 얘들은 아베 잘한다. 문재인 잘못했다. 문재인 행복해라. 이래 요구하고 있어요. 나경원이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문 정부의 감정 외교, 갈등 외교가 빚은 참사다. 아베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 문재인이 잘못했다. 야, 얘들이 적이에요, 뭐예요? 진짜 얘들이 추적 끝에, 한국의 추적 끝에. 그래서 나경원이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정부의 외교 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 국회, 기업,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일 외교 안보 라인을 가동해야 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중구난방 되겠지.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100가지 대책 이래 되면 100가지 대책 1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 대책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거는 한국의 정부가 싫든 좋든 정부에 있잖아, 그죠? 리더십 아래서 어떤 전략을 결정해가지고 그 결정된 전략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가지고 싸워야 돼요, 함께. 아닌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익하고 있어요. 아니 전직 외교관이 왜 나서 어이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학생도 이런 소리는 안 해요. 말하자면 이런 엄중한 국가 전쟁 상태에서는 그죠, 리더십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거는 불문가지예요. 그런데 중구난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난장판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보복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가만히 있었다. 방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감정외교, 갈등외교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있잖아요. 8개월 동안 정부가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했으면 그죠. 이건 잘못된 예고예요. 그게 어쩌라고? 잘못된 예고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파이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한국의 우파 유튜버들 이래 보면요, 골 때려요. 우파도 아니에요.
우파가 민족주의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일본 편 들어가지고 아베 추구 노릇하고 있어요. 사건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아까 내가 복잡한 미국이 어쩌고 그건 다 빼고라도 요 간단하게만 보면 아베가 말도 안 되는 간악한 도발했잖아.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도 뭐 될까 말까 한 판에 오히려 역습을 하고 있잖아. 공격을 하고 하잖아. 그죠? 이걸 문재인 정권이 일으킨 참사라고 왜곡을 하는 거예요. 원인 진단을 문재인 외교부의 갈등 외교, 감정 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보세요. 그러면 식민지 강제노동 배상 판결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일본이 여기에 이의하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판결이란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얘들은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고 입으로 꺼내진 못해. 참아. 대가리 속에 그게 박혀 있어요. 왜? 박정희 새끼들이니까. 그게 갈등을 조장한 거라면 갈등은 더 조장해야 돼요. 아닌가? 저금 통장에 있는 거 다 내놔야 해야 돼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말이 보세요. 그래서 문재인이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이걸 왜 일본이 배상해야 되지? 우리 기업하고 일본 기업하고 반반씩 나눠가지고 내작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 그래서요. 갈등 없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나경원이 멘트로 하자면 갈등이 없는 외교는요. 우리가 일본말 그때 다 들으면 갈등이 없어요. 이 얘기는 나경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베가 한 거는 공격도 아니고 정당한 요구다 이 얘기죠.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문재인은 이런 잘못된 판결에 따라가지고 놀아나지 말고 일본의 요구대로 따라가라. 일본에 항복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인간이 하는 얘기예요. 이들은 새끼 아베고 사실은 본질은 코메리칸이지만은 토착 외구라고 욕먹어도 사다. 아베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강제노동 판결은 잘못된 거다. 그건 65년도에 다 끝난 문제다. 우파 유튜버들 가봐요. 다 하나같이 다 해요. 그러니까 한국 법원이 다 잘못한 거예요. 미친놈들이. 일본 법원도요.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요. 일본 법원도요. 개인 청구권 다 인정해서요. 일본인보다도 더 일본인다워요. 이 우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우파가 아니라니까. 친일파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외놈이에요. 외놈. 그래서 이들이 진짜 요구는요. 아베한테 항복해라. 문재인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딴 건 다 빼고 일본이 저러는데 우리가 저항하면은 일본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아직 그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형편이니까 종속돼 있으니까 이래가면 한국 경제 망한다. 급하다 말이야. 빨리 특사 보내가지고 아베의 심기를 달래라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아, 이건 뭐. 근데 친문은 잘하고 있느냐? 친문은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면요. 한일 전쟁이 아니에요. 얘들은 프레임은. 아베 정권 때 누구? 문재인 정권 싸움을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아베 정권이 겨냥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거 입맛에 맞는 박근혜 후예들 정권, 자유한국당 우익 정권을 한국에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익 정권의 본것, 우익 정권들을 우익 세력들을 한국의 우익 세력들을 공격해야 된다. 누구를? 토착 외구를 공격해야 된다. 그래 자유한국당이 그 표적이에요. 조중동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쟤들은 누구가 표적이에요? 그 자유한국당 얘들은 문재인 정권이 표적이죠. 공격하는 거죠. 친문은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일전인가 이게 내전이지. 그죠? 한한정쟁 아닌가? 이게요. 지식인들이 이래 몰고 가면 안 돼요. 한국의 지식인들 진짜 심각해요. 전우영이라는 이 양반이요. 선봉했었어요. 그 토착외구라는 이름을 지닌 것도 이 사람인데 아베가 경제 공격하는 진짜 목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거다. 무너뜨리는 거다. 이 얘기예요. 온갖 잡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호위해야 되겠죠.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일본이 침공하는데 누구를 지키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임진왜란 때 선조를 지키자 하는 거 똑같잖아. 뭐가 달라요? 아닙니까? 익하고 있어요. 지식인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려는 부일 매국 세력의 여론 공작에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도 올바른 대응책이다. 그래서 아베 정권의 무도한 공격을 무력화하려면 국내에 있는 그 앞잡이들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 보세요. 표적이 어디예요? 자한당이 표적이잖아. 그러니까 반문이 표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권은 누구하고 맞서 싸워야 돼요? 야당 토벌하는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누구하고 맞서 싸워야 돼요? 공격하는 아베하고 맞서 싸워야 되잖아. 근데 지식인들이 익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가장 간악한 방식으로 앞장선 인간이 또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이요. 아베가 한국 경제를 파탄시켜가지고 한국 우인을 집권시키는 게 목표다. 참나 기가 탁 막혀요. 그러면서 이 판국에
아베 편드는 사람은 도쿄로 이사를 가든가 그러라. 이 있잖아, 그죠? 쟤들이 김정은이 좋으면 북으로 가라 하는 거 똑같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의 수준이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산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최재성은 일본은 경제 전범국이다, 한국에 친일 정권 세우려고 한다. 똑같죠? 얘들이 프레임이에요. 이해찬도 문정권 흔들겠다는 것이다. 문정인도 문정인이라고 있죠. 외교특보인가 하는 사람. 이 사람 또 주미대사로 이제 보낼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문정권 갈아야만 한일 관계 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이. 전부 있잖아, 뭐 하냐 하면은 이 난리가 난 벚구통에 뭐냐, 전부 어가를 수호하라 이거예요. 어가를 호위하라. 어가를. 왕의 저 뭐예요, 가마를 호위하라예요. 일본과 맞서 싸우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같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베의 간악한 도발을 문재인 정권 붕괴 작전으로 탁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바로 뭐가 나오겠냐, 문재인 수호 작전이 나오겠죠. 그 한일전이 문재인 수호 작전으로 바뀌어 버려요. 호위 작전으로. 그래서 참 웃기는 게요, 아베 정권이 한국 정권을 교체시키고 이게 작전인데, 코드에 안 맞는 문재인 정권을 코드 맞는 우익 정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7.1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예요, 그 반도체 저 뭐예요, 그 세계 그 품목 소재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 리스트 삭제하고 이런 걸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혀 문제를 인식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오직 누구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인식합니다. 이들이요, 자유한국당보다 하나도 더 안 나아요. 또 이제 요거도 먹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들이 하고 싶은 말, 한국인이요, 문재인 정권을 지켜냅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거 막 쳐들어온대? 동래성을 사수합시다가 아니고 선조를 지켜냅시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라. 참나. 그 다음에 그래서 문재인을 지키자면 문재인을 공격하는 일본 앞잡이 토착 왜구를 섬멸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수준이 비슷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베가 저렇게 침공했는데 있잖아요, 그죠? 무대책이고 그냥 선동질만 하는 거예요. 그 무대책의 이제 전형을 이제 문재인을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이 기업인들 모아놔놓고는 저 7월 1일 날 발표하고 9일이나 지나가지고 그 기업인들 모아놔놓고 한다는 소리가, 기업인들은 모든 조치 다 하겠다 하는데
문재인은 뭐라고 하냐면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싸우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다 그래요. 이게 기업인들이 해결할 과제인가? 어? 참, 뒷받침하는 게 뭔데요? 아니,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뭔데? 이거는 그죠? 너가 나가서 그 총알 맞고 싸워 이 얘기입니다.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 대중소 기업 간 부품 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로 삼아달라. 무슨 책 읽나? 이 칼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이런데 기업인들이 협조를 부탁한다. 응? 그래야 얘기해야 되잖아. 너 앞장서가 총 맞고 나는 너 뒤에서 밀어줄게. 어떻게 밀어줘? 낭떠러지게 밀어줘? 그러니까 해결하는 대신 해결의 주체가 돼야 되잖아. 정부가. 그죠? 일본은 보니까 누가 앞장서가지고 싸웁니까? 아베가 앞장서잖아. 근데 여기는 해결의 주체가 되는 대신에 그냥 선동질만 하고 있어요. 그 선동의 압권이 뭐냐면은 이런 제목입니다. 호남관 문재인 대통령,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로 나라 지켰다. 이게 뭐야? 그럼 이순신 없으면 나라 망하는다는 얘기냐? 정부가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순신 타령하거나 호남 사람들한테 골개하라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심한 인간이에요. 한심한 인간. 그 다음에 이런 선동의 대장, 선동 대장이 누구냐 하면 조국이에요. 이따 또 얘기할게요. 근데요, 조국이는 사실은 뭐가 돼야 돼요? 민정수석 같으면요, 책사가 돼야 돼요. 지금 그 일본의 침략, 그 경제 침략이 어떤 상태이고 이것을 돌파하자면 이것의 대응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러자면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걸 검토하고 만들어내 가지고 대통령한테 제안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청와대 비서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청와대가 선동질 하면 돼요. 선동질은 김재동이가 하는 걸 충분해요. 그래서 책상 노릇은 감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선동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 내용도 아주 빈약해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것뿐이에요. 완전 미달이에요, 미달이.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앉아가지고 뭘 한다고 하니까 끔찍해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인들이에요, 민족적 극일 운동은 굉장해요. 역시 촛불을 한번 촛불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힘이 보여요. 이들이 진짜 결의한 게 뭐냐? 나라를 지키자 아닙니다. 문재인을 지키자 이겁니다. 안 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두산의 박용만이가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일본은 치밀하게 보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만 하고 앉았다.
비난하기에 바쁘다고 참 한탄을 해요. 반일선동대장 조국. 근데요, 한국의 그 일본 상품 불매운동, 그 다음 일본 그 여행 안 가기 운동, 이거는요, 일본이 발표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시작해요. 굉장히 기민해요, 한국 사람들. 진짜 빨리빨리 해요. 그리고 그게 또 SNS라는 한국적 무기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막 전국으로 확산되고 전 사람들한테 거의 유포가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런데 조국이는 언제부터 선동질을 하냐면 한참 불이 붙어 가지고 언제 막 그게 막 위력을 발휘할 쯤에 있잖아요. 슬쩍이 나와 가지고 죽창가를 불러대는 거예요, 지 혼자. 그래서 7월 13일부터 반일 선동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사실은요, 이 사람 선동한 것도 아니에요. 민족적 저거 운동, 극일 운동에 살짝 편성한 거예요. 올라탄 거예요. 독립운동 근처도 안 가는 인간들이 해방되자마자 완전히 그날부터 독립운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비슷해요. 완전히 불을 지펴 놓으니까 이게 뭐냐? 차기 대통령 운동입니다. 그래서 조국이가요, 7월 13일부터 죽창각하는 걸 올리는데, 페이스북에 이후에 9일 동안에 일본 관련해가지고 페이스북만 38건을. 그러니까 선동대장 확실하죠? 근데 그 선동대장이 실제로는 선동이 아니고 딴 사람들이 다 싸우고 있을 때 뒷북치면서 이렇게 선동대장 노릇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제 이곳저곳에서 비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비판이 많으니까 청와대가 한다는 소리가 7월 22일 보세요. 9일 동안에 38건을 썼는데 이제 거기 21일까지 통계인데 22일 날 이제 이게 비판이 많으니까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국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을 SNS에다 대고 한 거다. 아니,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요, 민정수석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거지.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럼 또 다 속아 넘어가. 아니, 누가 법조인으로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았겠어요? 민정수석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차분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남들 다 들떠 일서를 하니까 뒤에 와가지고 말이야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지가 말이지 선봉대장인 양 하고. 이게요, 촛불혁명 때 누가 앞장서가지고 해서요, 이재명이 앞장서가 다 해놔놓으니까 누가 홀라당 쳐먹었어요? 문재인이가 홀라당 쳐먹었잖아. 그 행동하고 똑같아요. 조국이 이 인간 또 문재인류예요. 지는 하나도 안 싸우면서 남들이 다 해놔놓으면 홀라당 직거로 삼키는. 그래서 정의당의 김종대가요, 보다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 조국이 죽창가 올렸다는 걸 보고요, 노래 부르고 페북
갑질하고 그건 전략가가 할 일이 아니다. 책략을 세워야 될 시간, 전략을 세워야 될 시간에 그렇게가 되느냐 말이야. 네 수준 미달이야 이 얘기예요. 진짜 미달이에요. 그래서 조미달이라고. 저것도요. 저거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왜 7월 13일부터 조국의 절에 날뛰었느냐 하는 것도 추적을 해보면요.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때부터 날뛰었는지. 아무튼 그건 막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볼튼을 시켜가지고 보다 안 돼가지고 니 가가지고 문재인 자르고 와. 문재인이 아니고 조국이 자르고 와. 조국이 못 가져와. 시킨 거예요. 응? 이거는 내출입니다. 이런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추리입니다. 7월 24일 날 볼튼이 방한했죠. 그죠? 존 볼튼이 방한했는데 볼튼이 이상한 일을 했어요. 첫째로는 한국의 국방장관이나 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기 전에 나경원을 먼저 만났어요.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아침 일찍 오전에 여튼 일찍이 만났는데요. 나중에 나경원이가 하는 말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가 만나자 해서 만났다. 근데 자기가 만나자 했다 하더라도 있잖아, 그죠? 그거는 미국의 공직자 아니에요, 그죠? 공직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공직자를 먼저 만나는 게 그건 기본 예의예요. 근데 나경원을 먼저 만났다. 이것도 심각한 사태예요. 말하자면 몸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조국 교체할 듯 하는 뉴스가 떠요. 그래서 후임의 김조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떠요. 이것도 왜 갑자기 볼튼이 뜨자 조국이 교체 얘기가 나와. 이해가 안 가잖아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조국이를 적극 옹호했잖아. 그 전전날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틀 후에 조국 교체설이 느닷없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볼튼이 오자마자. 그 다음에 정의용과 볼튼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 뉴스가 떠요. 맹 24일 날.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걸 요구했다는 얘기죠.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아니고 요구한 거죠, 사실은. 특별한 일들, 정부 여당 인사를 만나기 전에 나경원부터 먼저 만난 거는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한 거다. 그 다음에 오히려 친자유당적인 그 행동이다. 그걸 보여준 거다. 그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갔냐 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아베를 시켜가지고 한국을 공격하잖아, 그죠? 공격하는데 철저히 이 둘이 뭐 공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일본 편이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한국이 뭐 어떤 여기에 어떤 그 이 뭐예요? 이 강력한 어떤 불매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일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데서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때는 문재인을 공격하는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나경원이 만난 거예요. 너가 문재인 공격해. 우리가 뒤봐줄게. 내 농담 같죠? 이게 우리 꼬라지입니다. 그러고 볼튼이 뜨자 갑자기 조국 교체설이 나왔다. 이거는 트럼프가 요구했을 가능성이, 볼튼을 보내가지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그 전날까지 그렇게 옹호하던 걸 볼튼이 왔다고 바로 이렇게 되는 건 그 이외의 설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이외의 이유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볼튼이 이번에 왔을 때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대충 추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물론 제 추리입니다. 첫째로 소중화 기획 주모자 조국을 잘라라. 그거 안 자르면은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된다. 너가 죽는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딱 자르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그죠? 모양새를 갖추려고 가지고 버틴 게 이틀 후에 자른 겁니다. 이 장면은요, 참 슬퍼요. 우리가 코메리카 맞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조국이가 밉든 좋든.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그거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거는 그대로 유지. 손대지 마. 그 다음에 아까 그 협의한다 하는 거 봤죠, 그죠? 정의용이하고 볼튼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그 파견하는 거 협의한다 하는 거 했죠, 얘기했죠. 호르무즈 해협 군함 군대 파견해라. 그래서 3개 다 되고 한국은 미국 꼬배이라는 걸 증명하고 선언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한일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안 그러면 너가 죽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고급스러운 외교적 언어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시중 언어로 강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급스러운 외교적 언어로 나도 모르지만은 그거로 얘기하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판단과 판단의 기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삭제를 해가지고 전면적인 수출 규제를 할 때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나? 판단해 봤겠죠, 그죠? 판단하면 공표 나오겠어요, 꼬표 나오겠어요? 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 같으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목줄이 위태위태한데 녹할 수 있겠어요? 없지. 그 다음에 그러되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건 뻔한데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경제 어렵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경제적 타격을 입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나?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 판단 결과는 뭘까? 안 된다. 겠죠. 뻔하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 요구를 100% 수용할 겁니다. 세 가지 얘기했죠. 조국 자르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유지해라. 호르무즈 해협 파견해라. 그래서 첫 조치로서 뭘 했냐? 조국을 자른 겁니다. (7월 26일) 날 민정수석 조국을 이제 딴 사람으로 교체했죠. 그죠? 교체했는데 비서실장도 이 사람도 소중화 같은 라인이죠. 그죠? 비서실장 노영민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조국이 잘리는 게 너무너무 뭐 애통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내부에서는요, 내가 볼 때는 이미 조국이는 차기 대통령, 차통령이에요. 차통령. 그래서 조비오 청가를 불러요. 아예. 그래서 조수석의 업적을 막 장황하게 나열을 하고 이런 얘기예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했고, 아니 조국이가 뭘 지휘했어요? 경찰을 지휘해가지고 경찰에서 뭘 발표했어요? 노회찬 자살이라고 발표했죠. 수사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했대. 철저하게 유린했어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대. 검찰에서부터 다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공수처 주고 누구한테 또? 경찰한테 주려고 했잖아요. 검찰을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조국을 교체하는 게 트럼프 요구다. 그래서 이걸 몇 가지 조국 교체를 비롯한 몇 가지를 들어주면은 한인 현안을 트럼프가 타결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하는 이 내추리가 맞다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기존 한일 관계를 회복하겠죠. 그죠? 그러면 일본의 수출 규제 하던 게 원상회복되고 화이트리스트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미국 꼬봉을 인증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휘날레는 누가 장식하겠어요? 트럼프가 극적 타결을 연출하지만 이게 어떤 극적 타결을 연출할지는 모르죠. 저는 그래 봐요. 여하튼 미국이 조국을 잘랐다고 보는 이유, 이건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한 얘기는 굉장히 중대한 얘기 아니에요. 예? 조국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차통령이에요. 실질적으로 부통령, 대통령 다음 통령이라는 면에서 차통령이고, 그 다음에 자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밀려고 하는 인물로서의 차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노통교
노무현 교회 있잖아요. 그죠? 문 정권의 미래가 조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노통교 문 정권의 미래를 잘라버린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근데요, 왜 이 사람이 차통령이냐 하면요, 첫째로 이 사람이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노회찬 자살 공작의 임무를 완수했죠. 말도 안 되는 걸 자살이라고 했고, 그걸 거의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이 그대로 성공시켰죠. 자살했는 거로 모두 거의 대부분이 믿도록 만들었죠.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 빈소에 가서 이 통곡하는 그 연출도 훌륭했어요. 그 다음에 얘들이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소중화, 친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식 독재국가로 가는 걸 기획하고 주도한 게 조국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7월 달부터는 반일 선동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이건요, 사실은 선동이 아니고 편성이다 하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한국인의 민족적 극일 운동. 이 한국인이 지금 이 불매운동이나 하는 게 이게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일본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성적이에요. 말하자면 반일본인이 없어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저지르는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것이지, 일본을 반대하거나 일본 자체를 반대하거나 일본인을 거부하거나 그게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성숙해요. 여기에 편성한 것뿐이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죠? 훨씬 저질이에요. 이 시민들에 비해서 조국이가. 왜냐면 일본에 대해서 그냥 공격적이거든. 상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게 선동대장 역할을 맡긴 게 뭐예요? 정권 차원에서 차통령 작전이다. 자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 그 민족 지도자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싹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통교 문정권의 차통령 제2주자입니다. 제1주자는 누구냐 하면 김경수였죠. 그렇죠. 그죠? 김경수가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식 날 옆에 태우고 갈 정도로 황태자였죠. 그죠? 근데 드루킹 때문에 저 앞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드루킹 대단해요. 드루킹 이 출소를 하면 내가 꼭 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김경수 낙마 이후에는 이제 조국이 차통령 2주자로 나선 겁니다. 왜 2주자냐 하면요, 조국이 노회찬 자살 공작을 끝까지 덮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은 지금 이제 미일한 중국 포위 전선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중화로 가는 한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있어가지고 제일 방해되는 게 누구라고 봐서요? 그 핵심이 누구라고 봐서요? 조국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국을 잘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소중화 기획 주도한 조국을 핀세트로
씹어내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게요. 반일 선동을 많이 했잖아. 그 일본 입장에서도 그 여하튼 눈에 가시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뭘 여하튼 그 대단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그걸 밀고 나가는 그런 정권이 못 되잖아요. 그냥 양다리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에 순응해요. 순응하면은 미일한 중국 포위 전선은 곧 조만간 제거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미일의 꼬박 노릇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문재인 쪽의 그 노통교와 문재인 정권은요, 조국 차통령 운동을 계속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노회찬, 조국한테 있거든요. 박지원이도 이걸 눈치챘어요. 그래,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 이대로 가면 대통령 후보도 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베가 외란을 일으키는 건 괘씸하게 짝이 없지만은 이게 우리한테 그죠? 천재일우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나한테 편지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설명을 했더니 이건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다. 우리 남쪽에도 김정은 팀과 같은 전략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위기를 정말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코리아 시대를 열 수가 있다. 천재일우 기회. 10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죠? 1000년 동안 그냥 약속으로 살았잖아. 고구려가 망한 이후로.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국가 권력과 자본 권력을 촛불 주권자들이 제압했죠. 그 다음에 북에는 미국과 싸울 수 있는 핵무장력이 있죠. 남은 4차 산업의 핵심 소재,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죠. 이런 힘으로 아베의 도발을 맞받아치고, 일본은 침몰하는 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침몰하는 배인데 그 일본을 도약대 삼아가지고 우리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약소국의 굴레, 우리 스스로 약소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약소국의 굴레에서 벗어나가지고 코리아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그걸 놓칠 수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일 간의 타협을 시키고 미일한 재건을 위해서 미일한 중국 포위작 전선 재건을 위해서 소중화의 핵심인 조국을 자르라고 요구했다는 게 내출이 아닙니까? 그죠? 내출인데 이게 틀리고 제발 한일 전쟁이 더 지속되기를 저는 진짜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우리한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합시다. 마치겠습니다.